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드입니다. 스타시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질문받은 내용 하나를 가지고 재미있게 썰을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질문 내용 먼저 보실게요. 인도 방문 당시 그 구루를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인도와 관련된 그 컨텐츠에서 몇 번 제가 만난 구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그 구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질문이 이렇게 들어와서요. 한번 어차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인도와 연결시켜서요. 인도를 어떤 식으로 가게 됐는지 그런 거를 조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구루 이야기는 좀 녹여낼게요. 제가 인도를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었잖아요. 왜냐면 막연하게 가고 싶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별로 들지 않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계기도 없이 인도를 미치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정말 계기가 없었어요. 갑자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뭐가 꼭 가고 싶다, 아니면 인도 관련된 뭔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깨달음과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안에서 인도의 어떤 성자의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뭔가 계기가 보통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계기가 정말 단 하나도 없었어요. 막말로 꽃갈건 먹다가 갑자기 가고 싶다 이렇게 생긴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정말 굵직한 메시지였고 꼭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이거의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인도는 제가 막연하게 계속 기다려왔는데 어느 순간 인도가 부르면 분명히 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다림 같은 게 있었는데 정말 때마침 계기 없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그때 저는 드디어 타이밍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도를 가게 된 거고, 저는 보통 뭔가 일을 추진을 할 때 정말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제 성향이고, 약간 막연하게 좀 러프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 디테일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서 움직이는 게 저한테 좀 맞는 제 DNA에 좀 들어있는 습성, 그런 건데 이번 인도 갔던 거는 저한테는 좀 특별한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모든 걸 좀 맡겨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억지로 계획을 짜지 않고 움직인 케이스거든요. 인도가 이렇게 나를 부르니 인도가 알아서 준비를 해놨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뭘 나한테 알려주려고 나한테 이런 느낌, 에너지를 줘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지 그것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그것을 직접 증명해서 보려면 저는 제 습성과 반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계획을 짜서 그것을 실행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백지장 상태에서 가서 도대체 뭘 준비해 놨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계획 없이 가게 된 거고요. 단지 지역만을 골라서 가게 된 거죠. 근데 지역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미리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제가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 정말 좋아했던 친구 중에 덴마크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인도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외국에서 그 친구가 저한테 누차 너 꼭 인도 가야 돼, 인도는 너는 무조건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똑같이 대답을 했죠. 아직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뭔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 느낌적으로 뭔가 있을 때 무조건 가도록 할게. 대신에 나한테 맞는 데를, 도시를 몇 개만 정해줘. 그러면 나한테 맞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네가 알려준 그곳을 방문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미 정해줬어요. 저한테 너는 무조건 북부를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왜 북부를 가야 되는데, 너는 여행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인도의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뭔가 깨달음을 얻고 뭔가 내면적으로 뭔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고 뭔가 영적으로 좀 더 발전을 이루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북부야. 그래서 또 물어봤죠. 왜 북부야? 그랬더니 북부에 히말라야 그리고 강가가 있어. 그게 뭔데? 스피리추얼한 쪽으로 엄청 성지 같은 거고, 그런 그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야. 일단 장소 자체가 다른 지역이랑 틀려. 여기야.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들은 걸로 막연하게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타이밍이 왔을 때 당연히 저는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두 지역만 정해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계획을 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제 머릿속에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북부는 막 성스럽고 막 사기꾼도 별로 없고 뭔가 다 영적이고 뭔가 다 스피리추얼한 뭔가 그런 분위기, 가게, 사람들, 어떤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막상 도착했을 때 좀 좌절을 맛본 거죠. 근데 그 좌절이란 게 되게 웃겨요. 그 인간적인 심리인데 정말 벼르고 벼르다가 타이밍이 와서 갔으면 이제 기대치란 게 있잖아요. 아, 이번에 이 우주가, 신이 혹은 무언가가 나를 불러서 갔으니 뭔가 다 완벽하게 짜여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갔는데, 근데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갔냐면 비행기 타고 대충 한 10시간인가 아무튼 가잖아요. 엄청 장시간인데 갔어요. 갔는데 그 내린 공항에서 리시켈시 가는 게 거의 뭐 9시간 10시간에서 비행기 타고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택시를 타고 또 거의 10시간? 뭐 7시간 10시간 아무튼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의 20시간을 앉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도착했다 하면서 이제 뭐 택시 타고 시내 1시간 정도, 길면 1시간 정도 해서 이제 호텔에 짐을 풀고 쉬잖아요. 근데 저는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또 7, 8시간을 또 이동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저런 계획이 없어서 간 거기 때문에, 계획을 짜지 않고 간 거기 때문에 다 그냥 마음을 비웠어요. 힘들고 뭐 지치고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근데 되게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숙소도 호텔 그런 거 깨끗한 게 별로 없는 지역이니까 그나마 깨끗한 그 새로 지은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이었는데요. 일단 도착했더니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안에 시설이 진짜 깨끗했어요. 한국 사람이 가도 여기 깨끗하다 이런 느낌 드는. 저도 이제 엄청 겁을 먹었거든요. 막 자고 있는데 입 벌렸더니 바퀴벌레 파삭파삭 막 입에서 씹히고 막 이러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일어났더니 입술에 이 바퀴벌레 날개가 물려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소화시켜 갖고 무서운데 갔더니 먼지 하나 없는 그런 깨끗한 느낌. 그래서 일단은 되게 안심을 하고 이제 자고 딱 일어났어요. 일단은 피로감은 있지만 뭔가 이루었다, 드디어 도착했다, 이런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동네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밤 새벽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밤이라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딱 나갔더니 이때 아까 말한 그 좌절이 시작되는데, 일요일 아침이었거든요. 뭐 관광객도 어느 정도 살짝 있고 막 거리에 그냥 이 크랙션 소리가 엄청난 거예요. 계속 빵빵빵빵 계속. 진짜 고막이 막 녹아내릴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워갖고 고막이 막 파괴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머릿속에는 이 스피리추얼한 기운이 이렇게 감싸고 정적과 고요함, 막 다들 막 그 진짜 딥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걷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막상 갔더니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뭐 시장통 같아. 그래서 뭐지, 이번에 신이 나를 불러서 이곳에 온 건데 이건 뭐지 하면서 막 좌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너무 이 실망감을 안고 그날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돼서 이제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식당도 막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래, 일단은 나한테도 적응의 시간을 줘야 되니까 나름 최고로 깨끗한 식당 가서 밥을 먹자. 그래서 저녁 좀 늦은 시간인데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밥을 혼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떤 되게 나이 많으신, 누가 봐도 일본 사람인 그 어떻게 보면 할머니 그런 분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 식당에. 근데 손님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외모가 솔직히 좀 안 한국 사람 같거든요. 외국 나가면 다 일본 사람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일본 사람인 줄 안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말을 거시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이제 저 어제 새벽에 왔고 오늘 새벽이죠. 뭐 그냥 가볍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래저래 이유로 왔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런 상황을 이제 얘기했더니 그분은 거기 좀 오래 계셨어요, 이미.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날을 잡아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친구라서, 이제 외국인이니까 친구죠. 아무튼 되게 존경하는 그 분이신데, 어찌됐든 그분이랑 그 식당에서 한 2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녁 늦었으니까 모셔다 드리겠다고, 밤길 위험하고 하니까. 근데 밤길이 저한테 위험하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인데, 근데 그분은 거기 살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도 모셔드리고 싶어서 모셔다 드렸더니 집까지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차를 주면서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한 계기가 됐는데, 이 이야기를 길게 하면 그루 만나는 때까지 거의 한 3시간 50분 정도 걸리니까요.
좀 짧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해요. 이분이랑도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랑 이제 친해져서 거의 매일 만나고 밥도 매일 같이 먹고 그래서 정말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대학생, 인도인 대학생 여자애를 저한테 소개시켜줬어요. 너 친구해. 한국 뭐 일본 문화 좋아하는데 너가 그래도 자기보단 세대가 맞다고 생각. 저한테도 이제 한참 애기인데 이제 20살이니까 그래도 너랑 잘 맞을 거야. 소개시켜줄게. 친하게 지내. 그래서 그 여자애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 여자애랑도 굉장히 친해졌죠. 그래서 어느 날 에어컨이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에어컨이 있는 카페에서 이미 친해진 상태예요. 야, 오늘 거기 가서 우리 좀 놀자 해갖고 이제 그 친구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좋아하니까 제가 그 친구가 일본말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다 가르쳐 줄게 해갖고 카페에서 그때는 이제 일본말을 가르쳐 줬어요. 그 친구가 뭐 일본말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일본말 뭐 인사 뭐 이렇게 기본 그 문법 이런 거 막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일본말을 하다 보니까 저쪽 건너편 테이블에 일본 여자분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일본말이 들리니까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유심히 보는데 저도 이제 아시아인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는 제가 말한 아시아인은 아시아인이에요. 인도도 어찌됐든 아시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 포인트 아시죠? 어찌됐든 일본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제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가서 말을 걸었어요. 고니치와 하면서 말을 걸고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왔어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일본말을 잘하냐 어쩌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야기꽃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목적으로 왔는데 좀 실망스럽다. 근데 실망한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 이거 놓치면 안 돼. 뭐냐면 이제 며칠이 지난 상태잖아요. 이미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인데 그 지역을 이제 어느 정도 익히게 됐잖아요. 근데 너무 커머셜한 냄새가 났어요. 리시케시는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요. 전 세계의 요가의 거의 탄생지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에서 요가 강사들이 나 리시케시에서 자격증 땄어. 이거를 위해서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스피리추얼한 곳이기 때문에 간 거였기 때문에 목적이 살짝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주변을 막 돌아서 보면 막 다 그런 거예요. 요가 무슨 코스 6개월 코스 3개월 코스 요가 강사 자격증 코스 막 3개월 끊으면 1개월 플러스 우리나라 무슨 헬스장처럼 영어 학원 등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명상도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좀 많았어요.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 그거죠. 뭐 다 공짜로 가르쳐 주나요 요즘. 아무리 인도래도 어쨌든 다 그렇게 코스가 돼 있는데 그리고 다 영어로 써 있고 그만큼 이제 외국에서 많이 그 목적으로 오는 곳이니까요. 요가와 명상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실망을 한 거예요. 저는 학원 등록해서 뭔가를 깨달음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인도가 불러서 그냥 간 거지. 그래서 좀 실망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카페에서 그 인도 그 귀여운 여자애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 2명이랑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그 얘기도 이제 하게 됐어요. 나는 뭔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여기 커머셜하게 돼 있다. 약간 실망스럽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실 너랑 같은 목적으로 왔다. 기승전 명상만을 위해서 우리도 왔고 그리고 현재 명상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사람만을 위한 명상 그룹이긴 한데 너 일본말도 잘하고 그리고 너도 한번 네가 원하면 와도 된다.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갑자기 이 전구가 이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띵 하면서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뭐였냐면 제가 인도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그런 강한 느낌이 오면 이거는 고민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당장 가겠다. 그랬더니 아침 6시다. 올 수 있겠냐? 그래서 문제없다. 꼭 샤워를 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샤워하고 그분들이 알려준 곳으로 갔어요. 이제 갔더니 이제 구루를 그때 처음 만난 거죠. 눈빛 대화. 눈을 쳐다보고 딱 얘기하는데 저 사실 눈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눈빛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눈 딱 보는데 와, 이 눈을 못 마주칠 것 같아요. 눈에서 에너지가 너무 세요. 그래서 일단 저 스스로는 뭔가 인정. 오케이. 당신이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인사하고 이제 명상을 하는데 그 명상 그룹이 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분 2분
그다음에 레이키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일본에서 이제 탄생한 건데 이 에너지로 이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레이키 강사 끝판왕 한 분 계셨고요. 그다음에 인도 현지에서 살고 계신 또 여자분 2분, 그분들이랑 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너는 네 명상을 하면 돼. 그럼 이거의 그 이론은 뭔데요? 이 명상의 이론은 뭔데요? 그랬더니 그루가 이 매개체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에너지를 당겨서 자기가 빨아들여서 그 에너지를 우리 각자한테 쏴주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뭔가 그런 매개체가 있는 그 에너지 트랜스퍼링 뭐 메디테이션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도 붙여놨는데 아무튼 그런 명상이다. 근데 솔직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반신반이었어요. 왜냐면 사기꾼도 너무 많고 특히 인도고 그리고 이 스피리추얼한 쪽에서도 뭔가 너무 종교 냄새 나고 막 사이비 냄새 나고 이런 거 되게 많으니까 일단 저는 약간은 이 벽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접할 때. 그래서 일단은 의심은 크게는 안 하지만 막 뭐 맹신처럼 뭐 이거야 막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길이 열렸고 자연스럽게 선입관 가지 말고 해보자 이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명상을 했는데 그냥 느낌이 좋았어요. 이 사람이 뭐 우주에서 에너지 당겨서 나한테 줘서 내가 막 무슨 초월적인 뭐 깨달음을 얻고 이런 건 솔직히 없지만 그냥 그 명상만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그룹에서 명상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베이스가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명상을 그냥 한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도 명상도 잘 됐고 그래서 6시부터 일단은 2시간 정도 명상하고 아침밥 먹고 또 2시간 정도 명상하고 첫날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명상한 거죠. 그리고 명상하고 나오면 이제 제 시간을 쓰는 건데 일단 구루 얘기에 초점을 두는 거니까요. 오늘은 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오늘 구루 초점이니까 그래서 구루를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리시케시에서는 한 달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매일 거기 가서 명상을 했죠. 명상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그 딥한 깨달음 제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해결되었어요. 근데 그러면 아마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여기서 그 구루가 그 역할을 해줬습니까? 그 구루로 인해서 당신은 그렇게 됐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깔끔하게 또 대답을 할게요. I'm not sure.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그 명상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명상을 하면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는 팩트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줬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증명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서는 이 구루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는지는 제 안에서는 그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그룹 안에서 있으면서 저는 제가 좀 딥한 메시지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신에 조건이 또 특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첫날 4시간 명상했잖아요. 그 며칠 동안 그렇게 계속 명상을 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매일 10시간 명상했거든요. 거기서 새벽 6시에 가서 2시간 명상 아침밥 먹고 그 다음에 오전 명상 그 다음에 점심밥 먹고 오후 4시인가 5시까지 또 명상했으니까 거의 뭐 10시간 정도 명상한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나 완전 진짜 깨달음 죽여버릴 거야. 나 이거 끝판 찍어볼 거야 라고 진짜 마음 먹고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일과 그냥 안 해. 직장 그만뒀어. 막 학교 막 그만두고 막 10시간 동안 매일 명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을. 뭐래도 하나 얻어 걸리지 않을까요? 뭐래도 하나 얻어 걸릴 거예요. 그렇게 명상했다면.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처럼 거의 한 20년 넘게 명상을 해오던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달을 그냥 기승전 명상 내가 죽겠다 이런 느낌으로 했다면 뭐래도 하나 얻어 걸리지 않을까요? 깨달음의 부스러기라도. 그래서 제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그루가 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그 리시케시 있으면서 막판은요 제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은 순간 저는 구루한테 그냥 말했어요. 저 더 이상 명상 안 할 겁니다 여기서. 근데 그날 제가 명상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막 엉엉 울었거든요 그때. 그 메시지나 그 에너지나 그 어떤 감동 같은 게 밀려왔을 때. 그리고 그 경험한 날 그냥 명상 끝나자마자 구루한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부터 거기 안 갔어요. 명상. 이미 저는 얻을 걸 얻었어요. 거기서. 그 메시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제가 알아야 하는 그 깨달음이자 인도가 나를 불렀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 시간은, 그 경험한 이후 시간은 그것을,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을 또 실험하는 나머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리시케시의 마지막 여정과 그리고 다람살라로 옮겼을 때의 그 모든 여정은 제가 말씀드린 그 깨달음,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실험으로 증명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네, 어찌됐든 그 그루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그루가 명상을 함께하는 그 막바지 시간에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너를 좀 제자로 키우고 싶은데 나랑 같이 한번 이 깨달음의 여정을 떠나는 건 어때?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줬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부분은 거절을 했거든요. 왜냐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수행자로서 인생을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나름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이제 같은 목적이긴 한데, 현대 문명을 한 발을 걸친 상태에서 제가 예전에 했던 고민들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제가 생활까지 할 수 있다면 인생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계속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싶었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수행자로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일단은 거절을 그때는 했고, 지금도 그거는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루랑은 지금도 뜨문뜨문 연락을 하고 있고, 그 명상 그룹은 지금도 계속 지역을 돌면서 이동을 해요. 이제 같이 명상하는 동안에도 또 여러 사람을 좀 더 모으고 싶다고 해서 같이 그 플라이어도 만들어서 좀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늘었다 줄었다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 어플 있잖아요. 요새 이제 화상이나 그 사람들 모임할 때 쓰는 어플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거. 그게 뭐였더라 이름이. 어찌됐든 그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 통해서 이제 그룹으로 명상을 하기도 해요. 아직도 해요. 매일매일 하고, 그것도 이제 거의 그 유료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저한테는 그 코드 공짜로 보내준다고 같이 참여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거절을 했죠. 이제 감사한 마음이긴 한데, 일단 그것까지는 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명상을 하다 깨달았다는 그거 때문이에요. 어디 이제 소속돼서 뭔가를 이렇게 팔로우하는 느낌으로 하고 싶진 않아서. 근데 지금이라면 아마 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루의 일상에 그냥 헬스 1시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느낌이면 혼자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같이 하면 또 좋으니까, 지금 또 말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냥 혼자 하고 있고요. 그루 이야기는 대충 요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루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질문은 포인트를 어떤 궁금 포인트로 여쭤봐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그루를 통해서 깨달음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그냥 제가 그 그루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만났는지가 궁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인도가 불렀을 때 저는 준비를 하지 않고 부른 게 뭔지, 왜 불렀는지, 불렀다면 네가 다 준비를 해놨겠지라는 그 마음을 믿고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첫날 할머니를 만나게 됐고, 그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또 인도 여자아이를 소개를 시켜줬고, 또 그 인도 여자아이가 아니나 다를까 일본어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애였고, 그리고 어느 날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카페에서 일본말을 가르쳐줬고, 그 일본말을 가르쳐주니까 또 때마침 옆에 일본 사람들이 있었고, 내 일본말을 듣고 또 서로가 눈치를 채고,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또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게 됐고,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은 내가 인도에 온 명상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그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고, 때마침 그 사람들은 그 목적에 맞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인정을 받아서 초대를 받았고, 거기서 명상을 또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얻었고, 이 모든 루트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 루트를 이게 백으로 돌려보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증명이 된 거죠. 네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나는 준비 안 하고 갈게. 갔더니 준비가 다 돼 있던 거예요. 그 만남, 그 시간에 그런 대화를 하게 된 것.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로 이동이 되고 명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알아야 되는 그런 깨달음과 메시지를 받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오늘의 스타시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호기심에 발꼬락 하나 딱 걸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더 깊게 왼발 이렇게 하나 걸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왼발 플러스 오른발에 반 정도 걸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처럼 거의 그냥 양발이 다 들어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명상을 통해서 혹은 생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엄청난 큰 어떤 느낌이나 이런 욕구가 생길 때, 근데 그게 그 욕구나 메시지가 정말 순수한 그런 느낌과 메시지라면 그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내 여건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나는 지금 이런 기분인데, 이렇게 다시 이성적 좌뇌를 쓰면서 그것을 분석해서 또 칼로 난도질 하지 마시고요. 순수하게 처음에 들었던 그 강렬한 그 느낌만 믿으시고 움직여 볼 때 그 느낌이 왜 나한테 생기게 됐는지, 왜 그 느낌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반짝하는 찰나의 강한 느낌이나 어떤 메시지를 대부분 우리가 분석하고 곱씹고 생각하면서 다 난도질해서 다 분해시켜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그냥 아무 일 없듯이 돌아가 버리죠. 그게 엄청난 큰 뭔가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래서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강렬한 어떤 느낌과 깨달음이나 메시지가 왔을 때 여러분의 에고로 분석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그 느낌만을 믿고 움직여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직접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저는 이런 걸 엄청 실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게 쌓여야지 여러분이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내가 뭔가를 알아야 돼서, 이게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들어온 감정이자 생각이자 에너지자 느낌이다라는 것을 안 해보면 몰라요. 근데 이게 해보고 결과까지 도출이 되는 것들이 하나, 둘, 셋, 10, 100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